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전문가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이상규입니다. 플로리스트 전문가 과정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플라워 디자인 및 플로리스트 전문가의 이해. 자, 플라워 디자인의 원리. 총 8가지인데요. 3개씩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조화와 통일, 균형. 이 3가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조화. 작품 내 구성 요소가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크기, 모양의 조화, 색상의 조화. 통일. 작품 내의 색상, 형태, 질감 등 이 3가지 요소가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균형에는 물리적 균형과 시각적 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 균형이란 작품이 스스로, 즉 만들어 놨을 때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시각적으로는 대칭 또는 비대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대칭은 양쪽이 똑같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은 양면이 다르게 배치됐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무게중심이 또는 시선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규모 및 비율, 강조 3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규모 또는 구성. 소재와 주제를 시간, 장소, 배경, 분위기 등 규모에 맞게 장식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비율 또는 비례. 식물과 용기가 같은 비례 또는 식물과 가구. 어떤 가구에 놓느냐에 따른 이런 비례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공간적인 비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 골든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대 1.618 또는 1대 1.6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조,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작품 내에 어떻게 특정 부위를 강조시키느냐, 그래서 눈에 확 띄게 하느냐, 그래서 색상이나 질감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5%에서 10% 내외, 즉 강조라는 건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것을 차지하면 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5% 정도를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그거가 살짝 넘어가도 괜찮지만 10%가 넘어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리듬과 대비, 즉 리듬은 작품의 색상, 선, 형태, 질감의 흐름을 유발해서 좀 더 활기 있고 경쾌한 시각적으로, 즉 활동성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비, 작품 내의 색상이나 형태, 질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즉 반대되게끔 돋보일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라워 디자인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역사는 곧 문화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또 문화를 알아야 꽃장식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동양을 보겠습니다. 동양은 신수 사상에 의해서 소나무나 느티나무 같이 큰 나무들을 마을에 지키는 수호신으로 믿어서 당산나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당들이 굿하는 장소, 그리고 신당 또는 신에게 꽃을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 때를 좀 보면 고구려에 의해서 인도에서 중국을 걸쳐서 우리나라로 불교 문화가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의식하는 여러 가지 꽃장식까지도 같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5에서 6세기경 고구려 쌍용총 벽화 중에 하나를 보면 부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꽃 봉오리가 화병에 꽂혀 있는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백제 시대의 꽃문화는 일본에 전파가 됐는데요.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같이 꽃문화도 같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케바나의 시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바나 양식과 삼족 벽화 양식이 공존했었고요. 그래서 풍성하고 생동감 있고 동양꽃꽂이는 자연의 의미가 같이 표현됐습니다. 자, 고려시대를 볼게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 문화가 되게 융성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의식적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꽃이라는 것이 많이 거행됐고요.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꽃을 담당하는 관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사, 권하사 이렇게 뒀고요. 또 심지어 임금님이 꽃을 하사하는, 그래서 임금님이 하사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귀중 문화가 전성이 돼서 꽃꽂이가 소재 및 표현 양식 또는 색상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 때는 특히 유교 사상이 발달이 됐고요. 그래서 품위와 격을 중요시했죠. 유교 사상은. 그래서 궁중의례, 불교의식,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할 때 꽃꽂이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그 결혼식에 보면 그 화병에 꽃을 이렇게 놓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유교 사상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품위와 격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꽃에도 사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랑국주, 매와 얘는 지조를, 난에는 절개와 기품을, 국화는 고고함을, 대나무는 고든 성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중꽃을 담당하는 관직을 분하사라고 두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조선시대 때는 더욱더 발달된 게 뭐냐면 많은 서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강희안이 쓴 원예서적의 양화소록, 그 다음에 홍만석이가 쓴 원예서적의 산림경제, 서유구가 쓴 농사와 꽃꽂이 전문 서적인 임원 16지, 이규경이 원예백과서적의 오주연 문화 장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서양 꽃꽂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이집트 문화 때는 단순한 양식이 반복됐어요. 단순한 게. 그런데 세련되고 색깔, 삼색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화 그러면 무덤 문화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무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윤회 사상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환생한다 생각을 해서 동그란 형태의 화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 형태를 보시게 되면 화관, 리스, 갈란드 이런 것들을 무덤가에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플라워, 자, 클란치, 꽃다발에서 여러 가지 꽃들을 사용을 했고요. 특히 꽃다발을 보시면 미라 가슴에다가 평범하게 스타우스, 즉 꽃다발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 형태는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썼어요. 자, 두 번째 고대 그리스의 때는 이 리스를 충성, 헌신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료에도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승리자에게는 월계수관을 씌워줬고요. 그 다음에 승리한 병사에게는 올리브, 그리고 군중의 연설자에게는 은매화로. 그래서 각자가 다른 형태의
소재를 상징성을 부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 리스 전문가 직업이 생겼고요. 그래서 리스 메이커라고 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르누피아라고 하는 풍요의 뿔을 의미하는 장신구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즉 조금씩 꽃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있죠. 고대 로마 때는 향기가 나는, 즉 향기가 강한 꽃을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미를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리본 중심의 꽃장식, 그리고 남자는 올리브. 왜냐하면 이 올리브는 뭐예요? 승리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강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잔트 시대 때는 교회 중심, 즉 종교 카톨릭 중심이었죠. 그래서 장미 그러면 성모 마리아, 꽃 이렇게 의미를 했고요. 포도덩쿨은 그리스도와 제자, 제비꽃은 겸손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중세 및 근대. 로마네스크는 교회 장식으로 백합과 장미를 재배했고요. 그래서 백합을 마리아를 상징을 했습니다. 고딕 시대 때 보면 스탠드 글라스로 커다랗게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에 가보시면 커다란 성당에 스탠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스탠드 글라스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직선형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인상의 대성당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당 그러면 스탠드 글라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많이 발달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를 보면 전에는 교회 이렇게 종교적인 거였다면 이때부터는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그래서 장식 문양을 잎이나 꽃으로 그냥 잎꽃 이게 아니라 추상적인 선 모양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즉 사람 마음대로 바꾼다는 소리겠죠. 디자인 형태를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형태가 아닌 삼각형, 대칭형 삼각형이라든지 원뿔,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꽃을 아주 많이 빽빽하게 꽂기 시작해요. 전에는 꽃이 줄기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꽃만 있었다면 이 줄기도 이제는 더 꽃을 가려야 돼 라고 해서 빽빽하게 꽃을 꽂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기를 보게 되면 화기의 형태를 보면 도자기, 기타, 청동항아리, 다리가 달린 금속, 즉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꽃도 보시면 유행하는 꽃이 그때 당시 백합, 목련, 장미, 라일락 이렇게 향이 강한 꽃을 많이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 바로크 그러면 용어 자체에서 보시면 허세를 부리다 또는 지나친 과장되다라고 그런 뜻인데요. 즉 바로크 시대 때는 조금 더 만약에 요만하게 꽂아도 되는 걸 과장하다 보니까 이만하게, 즉 허세를 부려요. 내가 권력이 얼마만큼이야, 나는 내가 집안에 돈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허세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화려하고 커다란 장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온실까지 만들어서 향기 있는 오렌지 나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에서 재배를 한 걸 온실이라는 걸, 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형태도 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 화가인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면 S자 또는 C자 형태로 어떤 선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S자형, C자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호가스형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신 위주였다면, 종교적인 거였다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예술가에게도
꽃과 꽃바구니를 선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공연 후에 예술가에게도 선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지 왕조 시대, 즉 영국 시대 때를 보면 영국 그러면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한 나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병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면 피 비린내 또는 뭐 씻지도 못하니까 옷, 몸에서 나는 냄새 이런 여러 가지 악취들이 막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취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도 있을 테고 그 기타 여러 가지 동물도 있을 텐데 거기서 발생되는 뭐예요? 전염병.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노지기라고 하는 조그만 그 꽃향이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을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연극 영화 중에 옛날 영화를 보면 여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귀족 부인들이 이렇게 뭐 가방 비슷한 걸 하나 갖고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노지게이지 이런 것이에요. 자, 여태까지는 동양, 서양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플로리스트란 그래서 좀 더 플로리스트의 전문적인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플로리스트란 어원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 그러면 꽃을 뜻하는 라틴어의 플로스와 그 다음에 전문인 예술가라고 하는 전미사의 이스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화훼 장식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훼 장식은 단순하게 꽃뿐만 아니라 꽃과 잎, 나무, 즉 화훼 식물의 주 소재를 사용해서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력, 표현 능력을 이용해서 공간 기능과 미적인 효율을 어떻게 높여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조그맣게 꽂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브제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작,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꽃만 꽂는 것이 아니라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커다랗게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전문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화훼 장식가 또는 플라워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꽃집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전문성 직업인으로서 호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플로리스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나라, 즉 유럽이나 뭐 가까운 일본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플로리스트는 하나의 전문 직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예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전문 직업 의미를 강요합니다. 즉 전문인, 전문 직업인으로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 뭐냐면 해외 검색을 하면 플로리스트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뭐 플로리스트 이렇게 치면 뭐 그 예술가 뭐 이렇게 좀 그 상업적인 것보다는 예술적으로 많이 본다면 플라워 딜리버리 샵, 즉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하게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꽃을 재배하고 유통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즉 꽃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수반에다 꽂는 것들이 아니라 재배하고 유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미적 감각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식물의 학명과 종류 다양한 꽃이죠. 그런 것들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지식인 또는 전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작은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식물들이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곽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스트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로리스트의 역할은 앞으로 무궁무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플로리스트는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외국에서 사용했던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언급되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즉 옛날에는 꽃집 아저씨, 꽃집 아줌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플로리스트 또는 뭐 플라워 디자이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뭐 디자이너 선생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플로리스트 과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에 대한 직업들이 생소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기는 하지만 점점점 인터넷이나 또는 그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 플로리스트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꽃 그러면 문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꽃의 소비성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즉 행사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문화 행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꽃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평균적으로 약 24% 정도 그 이상 증가하고 있으면서요. 전에는 소비층이 좀 작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조사, 즉 또 뭐 축하할 수 있는 꽃바구니, 꽃다발, 즉 축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그래서 플라워샵에서 상품 위주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뭐 그냥 전에는 동네에서 꽃바구니나 꽃다발을 팔았다면 이제는 각종 행사, 즉 무슨 축하 행사 또는 웨딩, 파티 또는 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 커다란 장식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플라워 디자이너들이 그만치 곽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예술성과 상업성을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플라워 디자이너 그러면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전문인이구나. 저 사람은 많이 지식을 알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이 플라워 디자인이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워 전문가들이 어떻게 진로와 전망을 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어떤 관련된 직종이나 업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린 인테리어.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 화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벽면 장식. 그래서 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그린 인테리어 직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 물론 수경 재배는 어떤 분들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수경 재배라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장미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수경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전문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곳에 보면 꽃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죠. 그런 여러 공간들을 장식하는 디스플레이 전문가. 그래서 생화보다는 이분들은 조화나 드라이 플라워 소재를 많이 활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것도 물론 소품도 만들기도 하지만 한 공간을 메꾸는 그런 디자이너로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화훼장식 소재를 제조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소재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조경회사. 조경회사는 뭐를 할까요? 길거리에 있는 길에 또는 그 공간들 또는 어디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골프장. 골프장에 많이 잔디나 기타 조경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그리고 웨딩 플래너. 이건 뭐냐면 웨딩 장식. 그 결혼식 할 때 꽃으로 많이 장식하는 그래서 웨딩 플래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의 종묘, 육묘 이건 뭐예요? 종자, 씨앗을 얘기하죠. 씨앗이나 육묘, 그 묘목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직업이 있어요. 자, 활용처를 한번 알아볼게요. 활용처를 보면 플라워 카페. 자, 전에는 카페만 많이 있었다면 지금 점차 뭐가 생겨요? 플라워 카페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플라워 카페가 생기면서 뭐까지 같이 하냐면 원데이 클래스, 1대1 수업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형성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나 뭐 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지금은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하는 플라워 카페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꽂이 학원. 꽃꽂이 학원도 전에는 뭐 개인이 돈을 지불해서 했다면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하는 학원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학과. 저는 뭐 전문대학교, 뭐는 아니면 4년제 이렇게 해서 전문학과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학과들이 지금 대학원까지도 다양하게 학과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꽃 판매하는 쇼핑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스트 전문가 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해서 뭐 학원 강사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행사 기획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꼭 샵을 차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프리로 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책에 관련, 화에 대한 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어떤 이벤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기획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로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경진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장식 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화해장식 기능사, 화해장식 기사, 뭐, 기타 여러 가지들에 관련된 거기에, 관리 요원으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게 되면 전에는 단순하게 선물을 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힐링용으로 쓰고 있어요. 즉, 전에 내가 남한테 주기만 했다면 이제, 주는 것도 좋지만 나도 즐길 거야. 라면서 왜? 지금은 이제 혼자 사는 분 또는 둘, 세 사람 가족들이 소가족으로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즐기는 힐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서 뭐예요? 원데이 클래스도 하시고 또는 꽃을 구독해서 즉 배달을 해서 받아서 내 집에 놓는 그래서 꽃이 점차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꽃을 많이 사용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돼요? 단순한 거에서 발전해서 좀 더 여러 가지의 형태, 즉 개성이 넘치는 플라워샵과 또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강사들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학원도 늘어나고 꽃과 카페가 결합된 플라워 카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예술들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가 컴퓨터가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림도 뭐 컴퓨터가 했다, 뭐 음악도 컴퓨터가 했다라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플라워 디자인. 꽃은 단순하게 어떤 거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선이나 꽃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못해요? 컴퓨터가 못해요. 즉 사람이 플라워 디자인만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플라워 디자인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창작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라워 디자인의 원리를 알아보셨고요. 역사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동양, 서양 두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역사는 뭐예요? 문화.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죠. 문화. 그리고 플로리스트란 꽃을 전문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진로 및 전망 아주 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는 앞으로 전망이 아주 높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